자, 거듭 제곱근부터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제곱근 이거를 확장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킨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 제곱근 배웠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A의 제곱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자, 식으로는 바로 X제곱이 A가 되는 X를 바로 A의 제곱근이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 안 하면 자기 손해예요. 집중 100% 해도 모자라요, 진짜로. 딴짓 하는 순간 그냥 꽝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이거를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했냐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중3 때 배웠습니다. 자, 만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확장합니다. 자, 어떻게 확장하냐라고 하면 이 제곱근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가 생략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니 제곱만 한 거야? n제곱 할 수 없어? 3제곱, 4제곱, 5제곱 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곱에서 더 확장을 시키자는 거죠. 바로 2보다 더 큰 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거 할 거냐면 A의 n제곱근을 할 거야. 자, 이게 바로 요 1번 내용의 1번 개념의 핵심입니다. A의 n제곱근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해석하면 뭐냐? n제곱하여서 A가 되는 수입니다. 자, 식으로 따지면 X의 n제곱하여 A가 되게 하는 이 X를 우리는 바로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든다면 7의 5제곱근 그럼 우리는 식이 이렇게 되겠지? x 5제곱하여 7이 되게 하는 x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난 요거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얘는 5차 방정식입니다. 5차 방정식. 자, 그 말인즉슨 우리 방정식은 차수에 따라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죠. 2차 방식은 2개, 3차는 3개, 4차는 4개. 맞죠? 그럼 5차니까 이게 몇 개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5개가 나와야겠죠. 즉 7의 5제곱근은 5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의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수의 제한 없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걸 확장시킬 겁니다.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나오냐? 일반적으로는 n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n개. 그래서 이제 n개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너네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n개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n개가 뭔지는 자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알겠지? 그럼 물어보는 건 뭐만 물어볼 수 있냐? 실수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자, 실수만 가능하다는 거죠. 실수 외에는 물어보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고등 과정에서 물어볼 수 있는 형태는 실수로만 국한합니다. 즉 내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실수에 대한 x값, 이걸 만족하는 실수에 대한 x값만 물어볼 수 있죠. 그걸 뛰어넘는 거는 물어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는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곧 다음에 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A의 n제곱근이란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x n제곱이 A가 되는 x를 우리는 바로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7의 5제곱근은
5제곱하여 7이 되게 하는 x. 그 x를 우리는 7의 5제곱분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5개가 나온다. 즉 a의 n제곱근은 몇 개 나오냐? n개가 나온다. 자,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형태는 실수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없어? 여기까지. 한번 넘어가면 다시 설명 못해. 없어? 없어?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럼 실수로 넘어갈게요. 자, 실수. 자, 그러면 실수는 무수히 많냐? 그렇지 않아요. 실수는 무수히 많지 않습니다. 자, 실수는 여기 나오지만, 자, 여기 나오죠? 요거에 대한 근 x를 우리가 바로 이제 a의 n제곱근이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n과 그리고 여기 있는 a, 이 n과 a에 따라 실수의 개수와 그때 그 실수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a가 만약에 양수였을 때, 양수야, 얘가 양수야. 자, 얘는 홀수와 짝수였을 때로 나눠줄게요. 자, 홀수였을 때와 짝수였을 때 나누는데요. 홀수였을 때는 자, 몇 개고요? 1개고요. 그 1개의 바로 실수값은 바로 n제곱근 a.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자, n 루트 절대 아니고요. n 루트 하면은 너네가 이거랑 똑같아요. 자, n 루트 아니고요. 이제 루트라는 말은 가급적 2학년 때부터는 안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루트라고 말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말을 이제 2학년 때부터 쓰는 게 좋고요. 읽을 때는 n 제곱근 a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거 하나만 나와요. 실수는 딱 하나. 0일 때는 그냥 1개인데 그 값은 0이고요. 음수일 때는 1개인데 똑같네요. n제곱근 a. 자, 그러면 여기 방금 했던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홀수, 양수, 홀수, 양수죠. 자, 그럼 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서 실수는 몇 개죠? 이 5개 중에 실수는 몇 개고요? 1개고요. 그 실수 1개는 뭘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100% 수학을 잘 들은 거예요. 이거를 대답할 수 있었다면. 얘는 홀수고 얘는 양수니까요. 실수 1개고요. 그 실수 1개는 5제곱근 7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됐죠? 아, 선생님, 홀수는요, A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1개네요. 꼭 기억하세요. A에 상관없이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근데 이 짝수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A가 양수일 때 N이 짝수면 2개를 갖고요. 그 2개는 N제곱근 A는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일명 풀마 N제곱근 A. 합쳐는 이제 이렇게 써요, 보통. 따로 안 쓰고 이렇게 한 번에 쓰고요. 자, 0일 때는 1개, 0이고요. 음수일 때는 빵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8의 6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자, 6제곱해서 8이 되게 하는 x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몇 개 나오죠, 원래는? 6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난 그 6개를 다 표현할 방법은 없어.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실수야. 실수는 몇 개고? 자, 봐봐. 양수, 짝수 몇 개고? 그 2개가 뭐야? 라고 하면 대답해야 돼. 그것까지 고등과정에서 시험에 네,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8. 그러면 100점 맞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었으면 너네가 좋겠다 이거지. 그리고 아까 홀수는 무조건 몇 개였지만 1개였지만 짝수는 A 값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지. 자, 여기서 뭔가 느껴야 되겠어. 이 유형, 개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형 갖고 지금까지 수능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 그럼 내신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이 내신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반드시 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질문. 이제 실수에 대한 설명을 했어. 실수는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놈이 누구냐.
자세하게 그 누구냐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너네가 지금 내가 확실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 두 개를 이해했다. 그럼 이해 100% 할 거야. 이 두 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 됐어? 질문 없어? 아직은 어렵지 않나? 왜 이렇게 잘하지? 어려운 건데?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면 여기 너네 다 처음 듣는 거야. 뭐 한 번 들었던 사람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 듣는 거라서 어려우면 어렵다 생각하고 물어봐도 돼. 남들 의식하지만 남들도 못해.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못하는 거야. 알았지? 나만 제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만. 자, 그러면 없으면은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가급적이면 개념 쭉 다 설명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배운 개념에다 문제 바로 푸는 식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 안 늦었네 별로. 선생님 별로 안 늦었네. 나 많이 늦은 줄 알았네.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따로는 없고 어떤 걸로 볼 거냐면은 자, 페이지 19쪽 잠깐 봐봐요. 페이지 19쪽. 자, 19쪽에 있는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 되냐면 3번 문제 보시면 돼요. 3번. 자, 3번 문제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3번 문제들이 이제 보통 내신에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내가 1번 볼게요. 보기 1번. 16의 내제곱근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무조건 몇 개죠? 자,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는 다 얘기하라는 뜻이야. 자, 그럼 몇 개야, 무조건? 그럼 틀린 거죠. 무조건 너네가 개수는 똑같이 나와야 돼. 내제곱근이면 4개 나와야 돼. 탈락. 2번. 마이너스 3의 6제곱근의 6제곱근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6개 나와야지. 우리 이거 실수로 말 안 했잖아. 그러면 다 말하는 거야. 6개지. 자, 그리고 다음 3번 보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8n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심해야 돼. 3번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랑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지. 바뀌었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 맞는지 봐줄래? 이거 읽어볼래? 읽어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똑같지? 똑같지? 오늘 다 왔네. 2 사람 되고. 그래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어때? 맞아 틀려? 아니 이거 읽은 게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맞냐고 물어보잖아. 맞아. 이거야. 이거 읽으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야. 이거랑 달라. 이거는 뭐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x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연히 다르다는 걸 너네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 정답은 3번이 맞고요. 그럼 네 번째 4번 내제곱근 마이너스 81은 라고 했거든. 내제곱근 마이너스 81은 이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답은 나왔으니까 너네가 틀렸겠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 4번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틀리는데 (3번이) 맞는데 왜 4번이 틀리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아? 3번은 맞았잖아.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얘 맞잖아. 그럼 이거 읽어봐봐. 그럼 내제곱근 마이너스 81 아니야?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틀렸대. 이유는? 이거 대답하는 사람 되게 잘하는 친구야. 아주 생각이 뚜렷한 친구야. 틀렸어.
짝수. 어? 4가 짝수여서. 4가 짝수여서 하는지? 조금 그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뭐다라고 하기보다 이유가 자세하게 들어가야 돼. 자,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실수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실수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근데 아까 말했지, 4제곱근 마이너스 81은 음수고 짝수제곱이지. 그럼 실수가 있었니 없었니? 실수가 없었지. 없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실수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즉 얘가 실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실수야? 실수는 없다 얘들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표현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거는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는 결국 뭐야?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고요. 4제곱근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있겠죠. 근데 4제곱근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 값은 없어요. 그래서 4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되게 좋겠고요. 이건 가끔가다 1, 2등급도 모르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냥 외우더라고 학생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고. 자, 5번은 왜 틀렸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7에 세제곱근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말해야지. 3개 말해야 된다. 3개. 자, 늦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린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다음 파트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이제 우리는 뭐를 배웠냐? 거듭제곱근을 방금 배웠습니다. 자, 이런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우리가 성질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연산하겠다는 거야. 연산할 때 필요한 성질들을 몇 개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제곱근의 연산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런 거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한다? 확대한다는 거죠. 자,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A가 양수, B가 양수. 자, 얘는 정수라는 조건 하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가 양수라는 게 확정이 됐을 때 n제곱근 A를 n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요 n이 있잖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자, 이 n이 같을 때 곱은 안에 꺾기를 어떻게 하지 지금? 곱해. 자, 이렇게 곱해. 루트 2와 루트 3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곱했던 것처럼 얘도 안에 꺾기를 곱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안에 꺾기를 다 곱할 거예요. A가 몇 번? n번.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A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은 너네가 이제 이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A라고 쓸 수 있게 만들라는 뜻이고요. 과정을 내가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이걸 이제 제곱근이라고 해요. n제곱근이 같을 경우는 안에 있는 바로 숫자끼리 곱해줄 수 있다. 또 3번은 나눌 수 있다. 2번, 3번은 그래서 합쳐서 자, n제곱근이 같을 시에 곱과 나눗셈은 안의 숫자끼리 연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n이었을 때 얘가 그대로 나왔다면 n이 아니라 n이었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몇 번 곱하기 때문에 n번 곱하기 때문에 a를 몇 번 곱해서 n번 곱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번이나 4번이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1번하고 4번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제곱근의 제곱근, 즉 n제곱근에 또 m제곱근을 하게 되는, 즉 제곱근의 제곱근의 이 값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곱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곱해줄 수 있다. 다시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나눠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런 숫자가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2, 6, 12제곱근 12도 가능하고요. 자, 10이라는 것이 3과 4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게 된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이거는 너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 이 안에 숫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곱근의 성질 6번째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얘하고 얘를 우리는 다시 하지만 얘는 제곱근이고요. 얘는 제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NP와 NP라는 건 P가 둘 다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약분해서, 이제 우리가 약분이라고 하죠. 약분해서 P를 소거하고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12제곱근 바로 A의 18제곱이라고 하면 12와 18을 우리가 6으로 약분해서 결국 2는 내가 생략하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고, 역으로 또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 여기 2인데 난 여기가 6이 되길 원해. 6제곱근이 되길 원해. 졸리면 나가서 세수하고 오든지 좀 깨고 와야 돼. 집중 못하면 내가 말했지 아무 의미 없어. 얘가 2에서 6이 되려면 몇을 곱해야 6이 되니? 3. 그럼 너네가 아까 말했지 약분도 되지만 역으로 뭐도 될까? 곱해기도 돼. 그럼 너네가 약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여기에 너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즉 여기에 각각 3씩 곱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제곱근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걸 왜 갑자기 내가 원하는 제곱근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응? 내가 갑자기 얘를 2에서 6으로 바꿨어. 이렇게 얘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바꿀 것 같아? 아무 이유 없이 바꿀까 내가? 이거 바꾸는 거 진짜 많이 있어. 그럼 어디에 많이 쓸 거니? 그렇지! 2번과 3번. 아니 이게 같아야지만 연산이 된다며. 그럼 같게 하려면 너네가 얘를 바꿀 수 있다면 이걸 바꿔가지고 결국 같게 할 수 있잖아. 같게 해서 연산하겠다는 뜻이야. 이거 그게 되게 중요해. 이런 설명은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좌우 가는 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얘는 좌우 다 중요합니다. 곱셈과 나눗셈 연산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제곱근의 성질까지 또 다 나갔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아, 그리고 우리 뭐 증명 같은 거는 못해요. 내가 증명도 하고 싶은데 증명 하나 하면 보통 한 5분 10분 까먹거든요. 증명도 못합니다. 증명도 못해요. 증명은 너네가 이제 겨울방학 때 그때 할 때 그때 천천히 나가면서 그때 증명할 거니까 증명보다는 이제 개념적인 거에 너네가 좀 거기에 맞춰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 궁금한 거. 근데 내가 지금 이 정도로 나가는 게 되게 빨리 나가긴 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그렇다고 완전 이해 못하겠다 그건 아니지? 듣고 이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정도로 나가겠다는 뜻이야. 근데 방학 때는 더 천천히 나갈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는 거야. 질문? 그럼 연산 한번 해볼까? 지금부터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가 예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예제 1번 중에서 볼게요. 펴보세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에 네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네 문제 지금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는 너네 설명 끝나면 바로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요. 진짜 최소한의 시간을 줄 거예요. 갑자기 풀고 있는데 스탑하고 바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막 고민을 막 하는 생각에 한 바에 차라리 문제를 바로 푸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보시면은 81분의 16이라는 숫자가 혹시 어떤 숫자와 관련되어 있느냐 말해볼래? 4. 근데 4는 4인데 얘는 어떤 숫자의 4제곱일까?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의 4제곱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고, 자, 요거는 너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곱해줄 수 있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에 뭐가 되니? 근데 잠깐만, 마이너스 나왔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건 너네 아직 계산 못하는데? 자, 이거는 이따 바로 답이 될 건데, 자, 역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일단은. 역수에서 2분의 3. 뭐지, 잠깐만. 제곱근 계산이 왜 1, 2번이 나왔지? 1, 2번은 내가 볼 때 그건가 보다. 그 지수의 확장 파트를 미리 했나 보다. 그러면 3, 4번만 풀어야겠다, 일단은. 자, 3, 4번만 볼게요, 3, 4번만. 자, 3번부터 보게 되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6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3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2월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제곱근이 어떻니다? 달라. 그럼 연산할 수 없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할까? 같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같게 한다는 거 생각도 의외로 못한다, 학생들이. 왜냐? 이거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같게 한다는 생각을 못해.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왔어. 이걸 보통 같게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이유가 안 나온단 말이야, 책에는. 자, 그럼 얘는 그대로 갈게. a제곱 b세제곱. 자, 그럼 몇을 곱할까? 3을 곱해. 그럼 여기도 3을 각각 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 안에다 이제 곱하면 되고. 자, 여기는 2를 곱해서 6을 만들었다면 여기도 다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니?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6제곱근에 곱하기 나누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쭉 해서 되겠다. 2개와 3개니까 5개. 4개 나누면 몇 개 남아? 자, 3개와 3개, 6개. 6개 나누면 딱 떨어지네. 끝. 자, 그래서 정답은 6제곱근 A가 답이고. 근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지수학적 파트인데, 이거? 제곱근 문제는 아예 여기 빼버렸네. 지수학적으로 갔네. 근데 어쨌든 제곱근 배운 거 좀 써먹어 본 거야. 자, 이것도 한번 써먹어 볼게. 3하고 4니까 곱해서 몇이니? 3하고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지? 곱해주면, 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지? 2, 3은, 자, 여기 2, 6. 자, 이거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똑같으니까 없어져서 정답은 의미에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파트가 내가 볼 때는 제곱근으로 푼 게 아니라 지수의 확정을 더 바꿔서 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곱근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곱근 마칠게요. 자, 궁금한 거 있을지만은 넘어가고, 이거는 지금 풀지 마세요. 지수의 확장으로 요거나 푸는 거 맞아요. 자, 다음 지수의 확장 들어가 볼게요. 지수의 확장 페이지 20쪽입니다.
자, 지수의 확장은 너네가 이제 배웠던 지수를 이제 진짜 더 넓게 확장을 시키는데 되게 크게 확장을 시키는데 너네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있어. 요거랑 요런 것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이 세 가지는 다룬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막 너네가 막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아.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어쨌든 요 세 가지와 그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지수의 확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넓게 하겠다는 거지. 자, 뭐 이런 지수 법칙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거 일단 패스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거니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배울 건데요. 자, 0제곱은 몇이죠? 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밑에 상관없이, 밑이 어떤 값이건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1이 된다. 단, 얘는 뭐가 아니어야 돼?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0만 빼고 어떤 밑이든지 간에 0제곱은 항상 1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마이너스 n제곱. 말 그대로 마이너스에 대한 너네가 n값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자, 분모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얘를 분모로 보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아예 외우셔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1은 역수라는 뜻의 의미로서 A의 역수는 뭐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 형태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예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3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를 제외한 아까처럼 3의 뭐 3의 제곱이죠. 밑으로 내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까 했었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을 해서 결국 얘는 3분의 1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제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보통 학생들이 이거를 주로 씁니다. 근데 이거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네가 이거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죠. 아까 말했지만 이 마이너스가 뭐라고 했죠? 역수. 그래서 9분의 7 세제곱.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 해석해봤습니다. 자, 0제곱과 마이너스 자연수 거듭제곱. 이 두 개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지금 배우신 거예요. 그럼 너네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드디어 해결이 되지 않니? 이런 거. 너네가 이제 그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석이 안 됐던 거지, 이게.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됐잖아. 2 빼기 4였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였잖아. 근데 이게 뭔지 몰랐잖아. 근데 이제는 아는 거야. 아, 선생님 얘는요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이에요.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두 가지. 두 가지 해석. 자,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페이지 25쪽.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지수의 확장은 끝이 납니다. 하나만 더 배우면 끝이 나요.
자, 우리가 뭘 배웠죠, 앞에서? 제곱근을 배웠어요. 그죠? 이 제곱근과 바로 유리수 지수, 일명 분수 지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A의 n분의 n제곱은 n제곱근 A의 n제곱. 쉽게 말하면 n제곱근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즉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라고 하는 형태의 지수는 바로 제곱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분모에 나와 있는 요 n제곱근이 이 n이 바로 요 n제곱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를 나타낼 때 분수를 표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수의 분모가 제곱근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 자, 이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8의 5분의 2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5제곱근의 8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분수 지수까지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구나.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생겨요. 자, 이제 앞으로 분수 지수가 나오면 너네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은 너네가 이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면 성립하는데 그게 뭐지? 지수 법칙은 이 두 개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만족할 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아시는 거 있으면 말해봐. 고1 때도 배웠던 거고.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만 말해줘. 하나만. 언제 우리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니? 언제? 미치? 미치. 지수법칙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 이게 지수법칙이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수법칙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냐고. 아무 때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조건이 있어. 미치 같을 때. 응? 미치 같을 때? 미치 다르도 되는데. 미치 같을 때? 미치 같을 때는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미치? 이거 미치 같다고 얘기하기 힘들잖아. 미치 양수일 때. 자, 두 번째. 지수가 모두 정수일 때. 자, 내가 갑자기 유리수 파트 할 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지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지. 지수가. 자, 잠깐 주목. 여기.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 제곱. 자, 지수 법칙이라면 이 둘을 곱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근데 이거는 틀렸어. 왜 틀렸는지 말할 수 있겠니? 자, 요거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니? 계산해봐.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하면 9. 9의 2분의 1 제곱은 아까 2분의 1 뭐니? 그래서 뭐야? 이게 올바른 계산인데 이거 왜 틀렸지? 궁금해. 이거 왜 틀렸지? 지수 법칙을 쓸 수 없는데 썼잖아. 왜 못 쓰냐?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밑이 뭐야? 음수. 지수가 모두 정수야? 여기 정수가 아닌 게 나왔지. 자, 그러면 쓸 수 없어. 근데 썼잖아. 곱했잖아. 그러면 틀린다는 거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앞으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형태뿐만 아니라 0, 그리고 음의 정수, 그리고 분수까지도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사실 그렇다 해서 너네가 이제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거는 해석하는 걸 내지 않아. 이거에 따로 해석은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해석하는 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야.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배웠어요. 이제 너네가 이제 나왔을 때 이게 뭔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건요 5제곱근 8제곱이에요. 이 정도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그래도 수험 배운 티가 난다는 거야.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마지막 28쪽 피실인데요. 거듭 제곱근의 대소 비교. 하면은 일단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수 비교하는 것과 거듭 제곱근 비교하는 것 두 개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예를 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될 것들도 설명할게요. 조심할 게 있다면 둘 다 양수고요. n은 양의 실수입니다. 자, A의 n제곱과 B의 n제곱 중에 누가 더 커요? A의 n제곱과 B의 n제곱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누가 더 클까요? B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변수가 없는 게 다 양수라서 그래요. 양수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들어가 볼게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중에 누가 더 클까요? n제곱근 B가 더 커요. 그러면 결론 A가 커요? B가 커요? B가 커요. 이것도 둘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문제에다 적용시킬 건지 잘 보세요. 이거를 결국 이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적절한 예 하나 들어보면은 거기 이기자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얘 대수비교 하려고 해요. 자, 근데 대수비교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왜 힘들어요? 제곱근이 같지 않아서요. 그때 내가 말했죠. 이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똑같이 제곱근과 제곱의 숫자를 곱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몇으로 곱할까요, 얘들아? 3하고 4를 같게 하는 방법은 12로 같게 하는 거잖아. 몇으로 곱할까? 자, 여기 몇으로 곱할까? 자, 그러면 결론은 얘는 12제곱근 3의 4제곱. 이건 연산을 할게요. 자, 여기도 12제곱근 4의 세제곱 연산할게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제 드디어 같게 했으니까 이 원리. 같게 했으니까 큰 게 큰 거야. 81과 24 중에 누가 커?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제곱근의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럼 너네가 선생님 저는 지수는 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지수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의 8제곱과 3의 너무 쉬운데 9랑 2의 9랑 3의 6제곱 좋다. 자, 2의 9제곱과 3의 6제곱 근데 이것도 너네 그냥 계산할 것 같은데 그냥 해보자. 그래도 2의 9제곱과 3의 6제곱 그냥 계산하지 말고 자,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할 때 뭐를 맞힐까요? 9와 6에 뭐를 맞힐까?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몇이지? 3이죠.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3의 6제곱의 6은 3 곱하기 2죠. 맞아요? 자, 그럼 2의 세제곱은 몇이에요? 3의 제곱 몇이에요? 자, 그럼 8하고 9 중에 누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이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게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지금 이거를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완전 기본입니다. 자, 이걸 갖고 응용하는 것들을 너네가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기를 많이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기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너네가 겨울방학 때 들어갈 때 좀 더 편하니까. 자, 이제 문제 풀 거거든요. 문제. 자, 1번부터 다시 풀 거예요. 1번부터 다시 풀 거고요. 자, 총 유형은 5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1번하고 2번 2개 풀 테니까 잘 듣고 숫자 바꾸기 1-1, 2-1 푼 다음에 잠깐 쉬는 걸로 해보자고요. 자, 예제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그럼 갑자기 너네가 이제 선생님 아까 풀었던 건데 왜 또 푸세요? 라고 할 거야. 사실은 너네가 아까 제곱근의 성질도 배웠지만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지수로도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제곱근과 지수로 모두 다 풀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고, 근데 아까 제곱근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제곱근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해요, 보통. 왜냐면 제곱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복잡하고 연산이 어렵다 보니까 야, 제곱근을 풀지 마. 다 지수로 바꿔서 지수로 풀어 라고 많이 해. 그래서 사실 이따가 이제 이 문제 내가 아까 제곱근으로 풀긴 했지만 지수로 바꿔서 풀 거야. 알겠지? 한번 봐봐 어떤 건지.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3분의 1의 몇 제곱이었지? 자, 그리고 4분의 3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 아까 이제 안 됐지만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아. 자, 마이너스 1은 뭐라고 배웠니?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되니? 이제 되지? 아까 배운 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8의 5제곱 이렇게 쭉 나왔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알걸? 8하고 16하고 64 다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니? 2지. 싹 다 2로 바꾸라는 문제야. 8은 2에 자, 그리고 16분의 1은 자, 이제 우리가 옛날하고 달라. 16분의 1을 2로 바꿀 수 있어. 얘가 2의 4제곱이잖아. 근데 밑에 있거든. 밑에 있는 걸 다시 올리고 싶을 때는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니? 이게 너네가 이제 앞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 했다고 와 이게 아니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1 더하기 1한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누기 64는 얘 몇 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 3호. 자, 지수법칙 그럼 물어보자. 이거 가능해? 지수법칙? 너네 아까도 말했지만 지수법칙은 유리수가 아니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미치 양수면 또 다 되는 거야. 그래서 편하게 다 쓰세요. 자, 그러면 곱하기는 더하고 나누기는 빼서 깔끔하다. 몇 나오니? 그래서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야. 자, 다음 3번, 4번은 아까 말했지만 지수로 바꿔서 풀 건데, 자, 천천히 가보자. 이제 두 문제만 더 풀면 돼. 지수로 바꾸는 방법 중에 너네가 하나 이제 스킬 노하우 배우자. 만약에 제곱근 안에 얘네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가 있더라도 각자 다 지수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요 A는 6제곱근과 여기 2제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분의 뭐야? 6분의 2 약분해서 3분의 1 제곱근이 되고, B는 6분의 3 2분의 1. 자, 여기 A는 2하고 1이니까 B도, 자, 다음 B는 이제 3분의 1이니까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A끼리 그 다음에 B끼리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곱하기는 어떻게 하고 나누기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는 나누기는 빼면, 자, 이거는 연산하면 몇이 나오냐? 6분의 5에서 6분의 4 뺀, 자, 얘는 1인데 1 빼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아까 1이었으니까 정답은 여기 되죠.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답은 똑같을 겁니다. 자, 지수로 풀 수 있다는 거 느꼈죠? 그래서 아예 어떤 친구들은 제곱근을 버려요, 진짜로. 내신 때. 자, 근데 내신 때는 버리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제곱근을 버리고 싶다면 버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몰라도 푸는 데 지장 없으니까요. 자, 얘도 한번 똑같이 다 지수화 시켜볼게요. 얘 x는 뭐가 되냐? 3하고 4니까 뭐가 돼요? 12제곱근이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자, 6제곱근이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자, 얘는 여기 2 생략됐죠? 2, 3은 자, 2, 6 12제곱근이니까 12분의 1 돼서 정답은 2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하면 제곱근을 몰라도 지수의 확장으로서 바꾼 다음에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하나 배우게 된 겁니다. 자, 하나 넘겨서 이제 2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너네가 약간 멘붕이 오죠? 이제. 선생님 이건 뭐예요? 분수지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분수지수 어떻게 하죠? 당황스러웁니다. 왜냐면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배웠잖아. 근데 배웠는데 이걸 너네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못합니다. 솔직히 못해요. 이 정도 하려면 너네가 고3들 지금 수능을 너네가 어느 정도 대비해서 너네가 수능 볼 수 있는 자격 정도가 생기면 솔직히 말하면 모의고사 한 2등급 때 나오면 그때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네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은 너네한테는 치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해요. 치환. 자, 치환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지수를 모두 정수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지수를 모두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지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상태를 자, 치환한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4분의 1과 2분의 1 있다면 4분의 1과 2분의 1 중에 누가 더 작아요? 4분의 1.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1은 여기에 4분의 1에다 몇 곱해야 돼? 2분의 1 되니? 여기다 몇 곱해야 2분의 1 되니? 2 곱해야 된다고 했죠, 방금. 자, 2분의 1, 2 곱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 봐라. 되게 신기한 일 일어나지? 아이고. 아까 거랑 다르지, 이제? 아까 거는 손을 못 댔지만, 이제는, 이건 중학생도 손 댈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건 뭐지? 합차 공식이지? 요거는 자, 그리고 x의 원래값 y의 원래값 지수법칙 a, b 양수야. 문제 없어. 곱해서 답은 나오잖아. 근데 나중에 너네가 이제 수능 대비하고 정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a의 2분의 1 마이너스 b의 2분의 1 a 마이너스 b. 근데 이게 되려면 모의고사 최소 못해도 3등 이내는 나와야 돼. 고3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아직은 너네가 지수가 아직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치환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이거 하나만 더 풀게요. 자, 그럼 여기 너네 한번 치환 맞춰보세요. 뭐를 치환할까요? 그렇지. 3분의 1을 치환하겠죠.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에다 몇 곱해야 돼? 자, 여기다 3 곱하면 또 y도 3.
3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쟤를 바꿀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너네 혹시 이거 인수분해 배웠나? 뭐가 되니? 자, 이거를 x-y로 나눴어. 그래서 결국 얘가 결론이 나오는데 얘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보자. x의 제곱은 그죠? 여기가 2를 곱했으니까 자, xy 곱은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자, y의 제곱은 여기다 2 곱하면 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5분 쉬었다가 문제 풀어도 되고 풀고 나서 쉬어도 돼.